후보와 전화로 만나볼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전화를 연결하겠습니다. 예, 김관영입니다. 아,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이슈던파사 김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멀리 계셔서 직접 스튜디오에서 뵀으면 좋았을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아쉽지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북지사 선거에서 그 이원택 네. 민주당 후보한테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이제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이거 혹시 예상을 하셨나요? 뭐 이렇게까지 빠르게 반응이 나타날 줄은 몰랐는데요. 네. 왜냐하면 제가 도지사 출마 선언하고 이틀 후에 한 여론조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적어도 출마 선언하고 일주일 정도는 지나야지 좀 제대로 가지 않겠냐 했는데 생각보다 그 전에 도민들께서 저를 무소속 출마하는 권유를 일주일 전부터 계속 강하게 하고 계셔서 제가 계속 숙고를 하다가 마지막에 출마 결정을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미 현장에서 민심의 변화가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네. 도민들께서 생각보다 저를 세게 밀어주고 계시는구나, 더 열심히 뛰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민심의 변화가 이제 느껴지셨다고 했는데 그 네. 민심 변화의 핵심, 그 민심의 그 변화가 있었던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 민주당에서 도지사 공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네. 불공정 시비, 음.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사심이 개입된 공천 업무 처리 절차, 이런 것들을 이 도민들께서 좀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2시간 만에 제명 처리가 되었는데 이재명 아닙니다. 저 이호택 후보 비슷한 건입니다. 네. 식사 배랍 의혹 사건이라고 되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하루 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가지고 그것도 경선 진행 중에 네. 이렇게 나고, 그 경선 진행 중에 하루 만에 감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안우영 의원께서 12일을 단식을 하면서 경선 절차를 다시 해라, 그리고 재감찰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시하고 진행을 해버렸거든요. 네. 이런 거는 두 사건을 대하는 잣대가 너무나 다르다. 잣대가 다르다. 네, 적용한 기준과 잣대가 다르다라고 느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 잣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청래 대표의 작년 당대표 선거에 공헌한 이원택 후보에 대한 보은 인사, 플러스 올 8월에 있을 당대표 연임을 앞두고 자기 세력을 앞세우기 위한 포석, 뭐 이런 것들이 종합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지역민들도 네. 알고 있나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민심의 변화 이런 게 있었다고 네, 보시는 네. 거예요? 어떠세요? 네, 만나보면? 이것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오기는 했었는데 설마 그럴까 했었죠. 그런데 마지막 제1처리와 이원택 후보에 대한 1처리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 의혹 내지는 의심 정도로 그쳤던 것들이 다 사실이구나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갖기에 충분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요즘 유튜브나 또 중앙의 많은 뉴스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이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고 이렇게 차이나는 기준을 가지고 불공정하게 일처리를 하냐,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전북이 정말 무시당했다, 전북 도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중앙당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이것 우리가 이번에는 꼰대를 꼭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이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윤리감찰 그 말씀하신 다른 잣대로 감찰을 한 것이다. 다른 결과를 내놨다. 그거 이제 항의하면서 안호영 의원이 단식을 12일간 했는데 그 안호영 의원이 이제 결국 이원택 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그 선대위에도 합류를 하고요. 이건 지지 선언이라기보다는 오늘 또 안호영 의원이 금방 전에 페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그거 아직 못 보셨어요? 네네, 어떻게 올렸나요? 네, 글이 한번 네, 본인이 선대위에 참석하긴 했는데, 네. 거기서 무슨 뭐 원팀이다 뭐다 하기 전에 먼저 도민들의 뜻이 중요하고, 네. 등등 굉장히 민주당원으로서 괴로운 심정, 또 정청래 당대표가 왔을 때 전북의 이 쓴소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해서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 복잡한 심경을 페북에다가 지금 조금 전에 올렸습니다. 한 몇 시간 전에. 네, 그러니까 개소식에만 참석을 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전북지사 선거가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잖아요. 후보님 잘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좀 다를 거라고 보세요? 저는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선거를 많이 치러봤는데요. 네. 이 바닥 민심이 지금 뭐 그냥 여기 말로 정청래 미워서라도 나 안 찍는다. 무소속 찍겠다. 또 이번에야말로 민주당한테 경종을 울리고 꼰대를 한번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전북 무시 안 한다. 라고 하는 왜 내 선택권을 중앙당이 마음대로 뺏어가냐. 나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본선거에서 나의 투표 권한을 행사해서 나의 투표 권한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민심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들불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번 이제 지방선거나 재보선 공천 관련해서 억울한 컷오프 없었고 부적격자 공천 없었고 낙하산 공천이 없었고 부정부패도 없었다. 그래서 사무 공천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그것도요. 컷오프는 없었지만 컷오프보다도 더 납득하기 어려운 제명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제명이요. 네. 저에게 억울한 컷오프가 없다라고 하려면 컷오프를 시키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소명을 들어보고 나서 컷오프를 할지 말지를 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현직 도지사에게 경선 등록을 불과 3일 앞두고 윤리감찰단의 윤리감찰을 시작한 지 12시간 만에 저 개인적인 소명 절차도 주지 않고 그냥 반나절 만에 12시간 만에 제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억울한 컷오프보다도 더 억울한 제명이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고요. 또 부적격자 공천이 없다는 말도 도민 눈높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원택 후보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내에서도 추가 조사, 경선 연기 요구가 있었지만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경선이 강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윤리감찰단의 이원택 후보에 대한 윤리감찰단 결과가 무혐의로 나온 이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선관위 조사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됐어요. 네네. 선관위에서는 당시 대납 의혹이 있는 김슬지 도의원에 대해서는 고발, 이원택 의원에게서는 공모 여부를 수사 의뢰를 했어요. 이거는 민주당의 감찰 결과와 분명히 다른 것이고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선관위에서 이제 밝히기 어려울 때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건 밝혀야 된다 해서 수사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제대로 된 재감찰을 하고 나서 그 여부에 따라서 경선을 다시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만약에 이원택 후보도 이제 윤리감찰 결과 뭔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징계나 결과가 있었으면, 조치가 있었으면 무소속 출마까지는 하지 않으셨을 건가요? 아니, 저는 이미 당시에 네. 이원택 후보와 안호영 후보, 제가 탈락이 되고 2명만 남았을 때, 네. 저는 당시에 선언을 했습니다. 안호영 후보를 돕겠다. 그리고 안호영 후보를 제가 그 전에 정책 연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안호영 후보가 저를 도우면서 후보 사퇴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후보 사퇴가 예정된 날 제가 제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명된 이후에 저도 무소속 출마 대신에 안호영 의원을 돕고 그걸로 끝내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호영 의원 경선 과정에서 또 불공정한 사태가 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도민들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야, 이건 너무한다. 아예 이원택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너무 심하다. 라고 느낀 거죠. 이제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 무소속 출마로 분열을 네. 자초했다. 김관영 네. 후보님이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약에 제가 탈당을 했거나 또는 공천 과정에서 경선에 불복을 했거나 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무소속을 출마했다면 제가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저를 제명을 했어요. 그러면 제명한 후보 입장에서는 이미 무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 의사결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타부타 너 나와라 안 나와라 왜 나왔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난할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각자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또 무소속 후보가 도민들을 4년간 어떻게 모시고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비전을 놓고 대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저를 배신을 했다더니 2번 못을 박는다든지 이것이 저 제명이 왜 시작됐습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의 사실이 개입된 공천 과정 때문에 제명이 된 것이거든요.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먼저 알아봐야죠. 네, 그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도 네. 이런 그 말씀하신 사신공천에 공감을 하고 문제다, 이거 정말 사신공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가요? 엊그저께 뉴스원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조차도 49대 41로 저를 지지하고 있어요. 상당 부분이 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적어도 불공정에 대해서는 나도 참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고쳐내야 된다. 라고 하는 용기 있는 민주당 당원들의 의사가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민주당 지금 여기서는요. 네. 여기서는 뭐 해당 행위다 해가지고 지금 적발하고 뭐 제명하고 징계하겠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안행과 찰떡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마당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민주당 당원들이 여기서 뭔가를 하고 이러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넘는 당원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만큼 민심이 많이 요동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민주당에서 이제 당선돼도 복당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당선되시면 이제 여당 소속이 아닌 단체장이시고 또 여당에서는 좀 반감까지도 갖고 있는데, 여당이나 중앙정보협조는 어떻게 잘 이끌어내실 생각이신지. 선거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정청래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이겨야 되니까. 그러나 최근에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보셨죠? 네. 네. 김관영 지사에 대한 제명 처분은 과했다. 네. 그리고 윤리감찰단 전북에만 보낸 것도 공정성 시비가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민주당 보편적인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의 보편적인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탈당과 복당의 역사,
제명과 복당의 역사를 보면 뭐 영구 복당 불허 이런 것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바뀔 문제지만 저는 적어도 정청래 지도부가 있는 한은 복당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아, 전북지사 선거 결과가 8월에 전당대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의 머릿속에는 그 어떤 곳보다 전북 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천 과정에서의 불공정 논란 때문에 단식 있었지, 무소속 출마 있었지, 전국적으로 지금 관심 지역됐지 이랬는데 만약에 무소속 후보가 이기면 저는 정청래 당대표의 책임론이 분명히 불거질 거라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죠. 저는 만약에 제가 이기게 되면 정청래 대표 분명히 책임지고 당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왜 그 후보님이 당선이 돼야 되는지, 이번에 왜 한 번 더 전북지사가 돼야 되는지, 왜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아니고 후보님이 돼야 되는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방향을 다시 정할 때가 아니라 어렵게 시작한 변화의 물꼬를 끝까지 완성해야 할 시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이 전북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와 씨앗을 뿌린 시기다라고 하는 점을 도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네. 국내 후보도시 유치를 통해서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국제경쟁 후에 최종 결정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하지 않겠냐. 또 현대자동차 구조 투자 이것도 지금 협약만이지 본격적인 투자가 내년 가을부터 있는데 이것도 유치에 기여하고 잘 아는 사람이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겠냐. 그리고 27조의 투자 유치를 완성한 사람이 제가 앞으로 4년은 이것을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50조의 투자 유치하겠다고 제가 공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성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선 국위는 전북이 대도약하는 착공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식을 해야 된다 시점이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저에게 출마를 권유하고 있고 저도 그 요구에 부응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원택 민주당 후보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간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저는 고시 상관왕으로서 행정부 경험, 국회의원 8년 경험, 변호사 10년 경험, 또 도지사 4년 경험, 가장 일하기 좋은 경험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맥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인맥과 경험을 전북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준비된 도지사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저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김관영 후보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잠깐 이제 김관영 후보 인터뷰 중에 나온 게 이제 안호영 의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 안호영 의원님이 그 페이북을 2시간 전에 올렸는데요. 도민이 원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저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 하지만 어제 전북 도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있었던 원팀 연출이나 정치적 확대 해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도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든 과정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뭐 이런 종류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지사 경선 다툼에 휘말려 청년들이 출마 자격을 잃고 고발되는 등 피해와 고통을 계속 입고 있는 것은 이건 좀 너무도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그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넓게 품어주는 것이 갈등을 완화하고 아까 도민의 방송- 마음을 더 얻는 길이라 생각한다. 그 정책 간담회 참석자들 네, 아니면 아까 방송 전에 연락이 왔었는데 네. 그분이 고발을 당하셨더라고요. 그 사실관계 확인서 낸 네, 그 그분 이원택 중에 후보 두 정책 분, 간담회. 저랑 참석자? 인터뷰한 분들 중에 두 분이 네. 그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좀 심하지 않나. 누가 고발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좀 거기까지 나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뭐 걱정은 크게는 안 할 텐데 왜냐면은 본인은 이제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얘기했을 뿐 거짓을 보태지 않았기 때문에 난 죄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도 이제 사람이 이제 고발 당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빨리 취하가 됐으면 좋겠네요. 당에서 고발한 거야?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고발했는지 모르겠대요. 아마 뭐 이원택 후보를 지지